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문화재 해설사 김진재 인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우리가 2016년 이제 특별 시험에 대해서 관광통역 안내사 이제 자원문화해설 파트를 우리가 같이 배울 텐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문제 좀 푸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와, 이 정도면은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셔서 이 특별 시험이 바로 지금까지 쳤던 시험 중에서 제일 어벤져스급으로 제일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이를 같이 또 해나가면서 시험지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해설 듣는 게 제일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기념물 지정 동굴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로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2번 정도 이제 출제 좀 되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연공원에 대해 가지고 좀 물어봤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과 비인적에 대한 그런 질문 요건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람살 습지 요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람살 습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해수욕장인데 약간 좀 특이한 것들 뭐 격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름에 뭐 무창포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 춘장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안 돼 있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관광특구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들 한번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느냐 라든지 국가지질공원 7가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농어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욕이 나오면 안 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관광 개론이라든지 뭐 그쪽에서 조금 건드려줘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관광농원이 좀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인류 무형유산에 대해 가지고 좀 나왔는데 무형유산의 어떤 순서 잡기 언제 나온 게 제일 먼저 그부터 해가지고 이제 순서를 4가지여라 이런 문제들 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무형문화재 중에서 봉산탈춤 같은 경우에는 황해도 봉산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서울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태권도는 좀 알겠는데 태권은 잘 모르죠. 그래서 태권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왔고요. 자, 그다음 무형문화재의 특징과 국가 무형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도의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3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제법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시풍속 단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카지노에 대한 특징 카지노가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카지노가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문화재 보물과 국보를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민속 마을에 대한 구분 문제 그리고 이제 국보의 이름과 이게 지정 번호가 몇 호인가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화재 특징과 함께 향교서원 그리고 유형문화재 그리고 경복궁의 근정전 광화문 그 다음에 나름대로 건축문이라든지 아니면 영추문이라든지 이런 문 이름 좀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주심포와 다포식 그 다음에 성은 계속적으로 문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제일 많으면 낙산사 문제도 역시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준의 문제 좀 많기 때문에 한번 풀면서 좀 재미를 한번 좀 붙여가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6번 문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기념물로 이제 지정된 동굴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름 볼 때 많이 좀 들어본 동굴 있나요? 다 안 들어보셨다고요? 그래 만장굴하고 김영사굴 요거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천연기념물 98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산 천호동굴이 177호인데 이런 번호들은 여러분들 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떤 걸 조금 외워주셔야 되느냐? 이 태백용연굴하고 정선화항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야 되듯이 이 표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 표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게 삼척지역. 그러니까 삼척지역에 보면은 대일이 동굴지대라 해서 동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환성굴이라든지 대근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포함해서 삼척 대일이 동굴지대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영월 고시동굴이라든지 삼척의 초당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울진의 성류굴이라든지 그리고 만장굴하고 김영사굴 그 다음에 제주 한림지역 그러니까 제주도의 서쪽 지역 그죠? 이쪽에 협재굴 있는 이쪽 일대 그죠? 이쪽 일대에 또 동굴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굴지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바로 한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척 대일이하고 이 2가지를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레못이라든지 당첨물 동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양 고수동굴이라든지 단양 노동동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자주 좀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때 그 외적으로 평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선에 대해서 산호동굴이나 용소동굴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낯설죠.
그 다음에 익산의 천호동굴. 그래서 요 이름도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의 엄리, 뭐, 나름대로 엄리에 있는 이제 빌레못 동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용천 동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리 뱅디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 동굴, 그 다음에 단양의 온달 동굴. 그러니까 단양도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이런 동굴들이 뭔가 처음엔 좀 많아 보이고 하지만 하나씩 조금 정리를 먼저 노란색으로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잡아주시면은 훨씬 더 이런 걸 좀 잘 잡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7번에 자연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 약간 좀 어려우니까 또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자, 금오산이라고 하는 이 공원은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최초의 도립공원이다. 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최초의 공원이 바로 경북 구미의 금오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오산이 지정될 때가 이게 연도가 81년도에 요게 이제 요게 지정이 좀 될 때는 바로 70년이 되겠네요. 70년. 70년에 금오산 이 도립공원이 처음으로 지정이 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한 가지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게 바로 최초의 국립공원이 뭐냐 이렇게 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국립공원, 네, 국립공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거는 순창에 고추장 유명하죠. 전북 순창에 강천산이 있어요. 강천산. 여기가 최초의 국립공원으로서 지정이 된, 그래서 81년도에 여기가 지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천마산은 83년에 지정된 도립공원으로 스키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마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남양주예요. 경기도 남양주인데 여기는 83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이제 도립공원이 아니라 여기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까탈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백산은 87년도에 지정된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양하고 영주시에 걸쳐 있다. 자, 그리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가다가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요거 맞는 걸 찾으라고 했네요.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렇죠. 요것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될 게 없겠습니다. 문제 수준이 상당히 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최초의 국립공원하고 최초의 도립공원 요 두 가지, 여기 있는 금오산 요거 이름, 그래서 도립공원 이름 좀 기억해 주고 최초의 국립공원은 81년도에 강천산 요런 이름까지 같이 좀 잡아주고, 그럼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죠? 그렇죠. 67년도에 지리산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28번 문제인데요. 비인적 해설 기법 중에서 단방향 해설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사람이 없는 그런 해설 기법 중에서 단방향 해설 매체. 자, 길잡이식. 요거 말고 이제 매체 이용하는 그런 해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한번 좀 비인적인 거를 한번 좀 한다라고 한다면 안내판. 좋습니다.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요걸 보고 길잡이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길잡이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키오스크. 요거 보고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자장치나 이런 것들이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매체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멀티미디어. 그렇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체 이용이니까 지금 문제로 볼 때 길잡이식 해설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거 매체 이용을 했으니까. 자, 근데 문자형과 상징형으로 안내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문자형, 상징형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 정보 해독 능력에 따라서 다른 학습 효과를 또 낼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건 1번이 틀렸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에 람사르 습지 목록에 등재된 곳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람사르 습지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왔으니까 람사르 여기가 이란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란의 도시인데
예전에 우리는 람사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게 되면 뭔지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어떤 늪이라든지 뭔가 습지라든지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늪과 습지라고 하는 용어를 좀 쓰게 되면은 왠지 좀 뭔가 무섭고 왠지 뭐 악어가 나올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거에 대한 평가가 물을 뭔가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수를 방지를 좀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홍수 방지와 그 다음에 가뭄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보면 되고 각종 동물들의 그 다음에 식물들의 어떤 서식지로서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고 옛날에는 놀러도 잘 안 갔던 그런 곳에 놀러를 가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람사르 습지 목록에 등재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겠는데 보령갯벌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보령갯벌은 그 다음에 여수 여자만도 마찬가지고 안 들어있는데 신안 장도 습지하고 그 다음에 강화 매아마름 군락지 강화도에 있는 매아마름 군락지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로 등록이 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용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되니까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약간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 있는 분들은 교재 보면서 이걸 좀 정리를 같이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암산 이제 용릅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좀 지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97년도에 제일 먼저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제일 먼저 지정되었던 대암산 용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뒤에 이제 지정이 바로 98년도에 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우포늪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계속 내려가다가요. 제일 마지막에 지정된 게 뭐냐? 이렇게 좀 문제를 좀 나오게 되는데 2016년에 순천 동천 하구에 요게 이제 지정이 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요게 약간 좀 붉은색으로 좀 돼 있는 거 있죠? 이 두웅습지라든지 그 다음에 강화 매아마름 군락지라든지 고창 부안 갯벌이라든지 한반도 습지라든지 한반도 지형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한반도 습지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신안창도 나름대로 이제 산지 습지 요런 내용이라든지 지금 약간 붉은색으로 좀 나타낸 곳이 이제 시험에 하면 좀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기상에 따라 가지고 요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도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이 지도의 위치와 함께 요걸 같이 좀 비교 분석을 좀 하면서 요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습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주제사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30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지역과 해수욕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이제 격포 해수욕장 요게 나왔는데 격포가 어딨냐고 하면 바로 전라북도 부안에 그러니까 변산반도 쪽에 이쪽에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여기 이제 인천광역시의 한하계 해수욕장 얘기 좀 나와 있는데 한하계 해수욕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 영종도가 있고요. 영종도 밑에 보면은 여기 무의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무의도. 이 무의도에 있는 여기 해수욕장이 바로 이 한하계 해수욕장인데 이 한하계 해수욕장에서 좀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섬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섬. 여러분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실미도. 그게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실미도. 자, 어쨌든 이 무의도 있는 영종도 있는 이쪽일 때니까 요거는 인천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하계 나를 한하계 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한하계 해수욕장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3번에 춘장대 해수욕장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태안반도에 여기 태안이 있고 좀 내려가면 이제 보령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서천이 있는데 이 대천 해수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춘장대 같은 경우가
바로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대천 해수욕장, 그 다음에 여기 춘장대 해수욕장 있으면 이 서천에서 좀 더 올라가면 보령, 이쪽 일대로 보시면 되고, 이쪽 일대에서는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드팩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요게 춘장대 해수욕장, 요거 이름 서천, 충남 서천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그죠? 자, 그럼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있는 구룡포다. 그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31번으로 갑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특구가 아닌 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좀 보시고 이제 공부 좀 한번 되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특구라고 할 말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은 어디죠? 그렇죠. 문화유적지 같은 경우에 이런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송탄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부곡온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가능한데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또 정말 아마 이제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많은 분들은 부곡온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릴 때 뭔가 이제 기억이 많을 거예요. 부곡 하와이랜드 뭐 이런 데도 뭐 가봤고 했는데 이게 결국 문을 닫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하지만 이런 것들 역시 관광특구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명동하고 남대문, 그다음에 이태원, 그다음에 동대문 패션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종로 청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잠실, 그다음에 강남 마이스. 그렇게 해서 위치상으로 좀 한번 좀 보면은 이 전반적인 이런 지역이 바로 서울에서는 지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산은 크게 두 곳인데요. 해운대하고 용두산하고 자갈치, 이쪽 일대. 그 다음에 인천은 월미도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대전은 유성. 그러니까 유성 온천이 요 안에 있지만은 유성이라고 하는 곳, 넓은 지역으로 대전의 한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두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송탄이라든지, 요즘에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이런 지역이 바로 경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악산하고 대관령 이쪽 일대. 요게 이제 강원도와 관계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안보 온천 하면은 요거는 충주였죠. 그 다음에 속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양. 요렇게 해서 충북은 세 가지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산시 온천들, 여기 온천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보령해수욕장, 머드팩 축제, 요런 곳이 바로 충남 두 곳. 그리고 무주구천동 하면은 요쪽 일대 덕유산이거든요. 덕유산 일대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이제 내장산, 요쪽 일대.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포 이쪽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상북도는 경주, 그다음에 배감온천, 울진이죠. 울진의 배감온천. 그다음 문경세제 한번 가보셨나요? 이쪽 일대. 이 문경에서 바로 좀 넘어가면은 바로 여기 충주 수안보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에요. 문경세제, 점촌 이런 곳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남 일대 얘기하면 이제 부곡온천 얘기를 좀 했고요. 또 하나 더는 이제 남해 쪽에 미륵도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경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도는 전체 다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자, 금방 설명드린 게 바로 이제 관광특구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좀 낯선 분이 계시고 뭔가 한번 이런 거는 내가 한번 정리했다 이런 분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국가지질공원. 지금 문제가요, 3, 4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로 여러분 머리를 막 상당히 아프게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32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 안 된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도 7개 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구가 이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청송 같은 경우는 또 주황산이 있죠. 그리고 지리산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강원 평화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는 이런 벨트들. 이거 말고 요즘에 지정된 것들 몇 가지 더 있는지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총 요거 숫자가 7가지 좀 나와 있으니까 정리 한번 좀 해봅시다. 제일 먼저 경북 울릉 쪽에 있는 울릉도하고 독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7개 자치구들. 그 다음에 강원 평화벨트라고 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요쪽 일대, 강원도 위쪽에. 그 다음에 청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송군 전체적인 내용들, 주황산도 이쪽 청송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무등산 권역이라고 해서 이 광주 지역과 이제 전남 지역, 그러니까 화순, 담양 요쪽하고,
광주의 동구, 북구 이쪽 일대 이제 권역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새로 좀 추가된 내용이니까 한탄강하고 이제 임진강 일대, 요쪽 일대 포천하고 연천, 요쪽 일대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방 설명 좀 드린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국가지질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는 용어에 약간 좀 낯설죠. 그 지리산권은 아니고 첫 번째로 울릉도 독도와 그다음에 제주도와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강원 평화벨트, 그다음에 청송, 그다음에 무등산, 광주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탄, 임진강 쪽에 같이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 내부에서 여러분들 다 소화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관광농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1번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가능하죠. 자, 그럼 2번에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가능하고, 그죠? 요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관광농원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학 개론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게 요즘에 계속 한 문제씩 좀 출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업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농촌체험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는 사업이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 숙박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34번에 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이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요걸 좀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강강솔래, 그 다음에 판소리, 그 다음에 처용무, 영산제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좀 하게 되는데 보니까 뭔가 이제 순서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중에 뭔가 아는 게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딱 보세요. 이 중에서.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좀 아는 게 만약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쫙 볼 때 같은 연도 것들이 좀 제법 보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좀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영산제라든지 그다음에 처용무라든지 판소리는 3년이었고 자, 그다음에 강강솔래라든지 그다음에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년 얘기고요. 그다음에 남사당놀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 칡머리당 영등군 이런 것들이 다 9년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리랑은 12년도 거고요. 그다음에 가곡, 그다음에 줄타기, 그다음에 대목장은 10년 거고 한산 모시장이 11년도 거, 농악은 14년도 거. 그다음에 대목장 10년도, 그다음에 처용무가 요게 9년도 거, 그다음에 가곡이 10년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외워졌다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조금 외워지신 분들은 이게 가볍게 좀 쓰여지고 이런 게 상당히 좀 쉬울 건데 에이, 이까지 내가 할 필요 있겠어? 연도까지 좀 외우고 순서까지 좀 잘 필요 있겠어?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는 상당히 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에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1번은 그래서 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어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것도 보니까 순서가 엉켰네요. 3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요거는 순서가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보니까 요것도 순서가 좀 엉켰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계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인류 무형유산을 좀 요걸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제주 해녀문화까지 해가지고 좀 잡아주시는 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한번 좀 이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인데요. 무형문화재와 소재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줄타기. 줄타기는 주로 이제 경기권역, 특히 뭐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광주라든지 이런 권역, 경기권에서 많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됐고요. 자, 이번에 강강술래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해안가 권역에서 좀 많이 했죠. 이순신 장군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 그런 내용 맞고요. 자, 그럼 봉산탈춤은 원래 이게 봉산이 황해도입니다. 봉산이 황해도 봉산인데 이게 나중에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6.25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소재지가 서울로 이렇게 돼 있는 놀이가 바로 이 봉산탈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3번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은산별신제 요거는 부여와 관계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남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는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36번 택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택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2번 한번 좀 보시면은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건 맞는데 이게 83년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3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76호입니다. 76호.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어떤 무예 중에서 유일하게 지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데 이게 아쉽네요. 이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이거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택견의 수련은 혼자 익히기, 그 다음에 마주 먹이기, 그 다음에 견주기, 겨루기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의 무용총 벽화 이런 데 보면은 이러한 택견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 37번으로 갑니다. 무형문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먼저 1번에 무형문화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 보장되는 제도이다. 얘기가 좀 나왔는데 관광진흥법이 아니고요. 요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죠. 자, 그럼 두 번째, 무형문화재는 전통 지식과 기술, 서적, 의례 등이 포함된다. 책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군 지정 무형문화재로 구분된다. 군이 아니라 도다. 그죠? 도.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예,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약간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의 특징은 또 보면 이게 관광법규하고 약간 좀 관계가 조금 약간 좀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이런 스타일은.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갑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면 1번이 한산 소곡주는요. 이게 서천지방, 그러니까 충남 서천 쪽에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백제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부흥운동하고 막 이렇게 좀 하던 상황에서 백제 멸망당하고 그때 술로 뭔가 하루하루를 좀 뭔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먹기 시작하면은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찹쌀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맛이 좀 달달해요. 그러니까 16도에서 한 18도 정도 이렇게 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흰 소자를 좀 써요. 그래서 하얀색이고 뭔가 며느리들이 이런 걸 막 찍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계속 엉엉 하다 계속 안진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엎어져 쓰러져 있고 막 이렇다라고 해서 이걸 안진뱅이 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충남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지 요거는 국가가 지정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특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전놀이라든지 북청 사자노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 그런 궁중의 음식들 이런 것들은 바로 국가 차원에서 지정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요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3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단오의 풍속이 아닌 것을 좀 물어봤는데 1번에 강강술래 요건 주로 했던 건 언제냐면 추석 때 요때 하는 건데 이런 게 좀 확대돼서 나중에 뭔가 정월 대보름 때도 하고 뭔가 그럴 때 많을 때 하겠죠. 원래는 가을에 하는 게 원래 제일 큰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네뛰기하고 이제 씨름 이런 것들이 이제 단오와 좀 관계되는 놀이 맞고요. 창포물의 머리 감기 맞고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그러니까 대추나무를 가지를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쳐서 뭔가 애들 좀 많이 나게 대추를 많이 나게 좀 만드는 그런 형태. 도끼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단오 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40번. 카지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94년에 관광진흥법 개정에 의해서 관광사업으로 규정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최초의 카지노는 67년. 그러니까 인천에 올림포스라고 하는 호텔이
만들어진 게 65년이에요. 그러니까 65년도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67년도 가가지고 드디어 이 카지노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가 아니라 요거는 인천의 올림포스 호텔, 요게 제일 먼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부터 해가지고는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이 되었는데, 요때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둘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41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41번 문제. 유형문화재 중에 보물로 지정된 거, 이렇게 문제 좀 나왔는데, 첫 번째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요, 이제 국보 9호입니다. 9호고. 그리고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부여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상원사 동종이라고 하는 이 종은요, 국보 역시 36호입니다. 그럼 이거는 제일 오래된 최고의 종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웠죠? 최고의 종이다. 자, 그리고 이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주사에 석등이 있는데 거기 사천왕이 좀 새겨져 있는 석등이에요. 그럼 요거는 국보까지는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요건 보물 15로 되어 있는 그런 석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릉 임영관 산문이라고 하는 거는 강릉 지역에 지금 이제 임영관 산문, 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산문이 좀 남아 있고 한데 여기에 옛날에 뭔가 이제 국가에서 뭔가 객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어놨던 거예요. 강릉에 손님들 오신다든지 아주 중요한 사람들 오면은 여기 이제 머물도록 하는 이게 객사인데 이 객사와 관계돼 가지고 이 문이 지금까지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보로서 국보 51호로 지정해 가지고 요거는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문제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보물로 지정된 걸 좀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갑니다. 4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983년에 사적 302호로 지정이 좀 되었고 객사와 그 다음에 노거수 은행나무와 그 다음에 인경업 장군 비각. 인경업이 나왔는데 그 인물은 옛날에 후금 그러니까 정묘란 병자호란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좀 관계되는 인물이 바로 인경업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인경업 장군은 예전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전에 여기에 이제 가서 인조 때 여기서 이제 좀 머물렀던 그런 수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경업 장군과 관계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바로 객사 바로 앞에 보면은 인경업 장군의 비각.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근무했는데 상당히 좀 뭔가 치적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김빙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남해안에 어떤 특징적인 그런 가옥의 성격이 많이 등장하는 보존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이 나간읍성 민속마을 요거와 관계되는 사람이 바로 이 인경업과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4번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약간 좀 낯설죠. 자, 그 다음에 아산 외암마을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현충사하고 그 다음에 온양온천 밑에 있는 외암마을이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성의 왕곡마을이라고 하는 곳 강원도 고성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경주의 양동마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속마을 얘기할 때 좀 들어봤던 내용 안동 하회마을 요리는까지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국보의 명칭과 지정번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죠. 국보 1호부터 해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2호, 3호, 4호, 5. 요거 하고. 자, 그럼 두 번째, 보물 1호부터 해가지고 2호, 3호, 4호, 5. 자, 그러면 국보 1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쓰게 되면 우리는 숭례문. 상당히 얼굴이 찌부러지죠. 숭례문 얘기하면, 그죠? 술 먹고 완전히 막, 이거 왜 화가 난다고 이걸 불태웠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이 숭례문, 이게 바로 남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보물 1호가 바로 흥인지문. 이게 동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보 2호가 바로 원각사지 십층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가, 그러면 2호 원각사지 십층석탑이라고 하는 거는 세조와 관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호가 북한산 진흥왕 순섭이죠. 자, 그 다음에 5로 들어가는 게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주사라고 하는 이 건물은 여러분들 기억 잘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국보 55호인 법주사 팔상전이 있죠.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17세기 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호가 바로 여주에 있는 고달사지 승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국보에 대해서 1호부터 한 5호까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국보 이제 넘어서 이제 보물로 한번, 보물 중에서 국보로 이제 지정을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호, 그 다음에 3호. 요게 보신각 종이에요. 보신각 종이 2호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호, 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우리 4호하고 5호를 먼저 한번 좀 볼까요? 4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양에 보면 중초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초사지에 있었던 당간지주. 그 당간지주라고 하면은 이 절에 큰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높은 이렇게 뭐 쇠라든지 아니면 돌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깃대를 이렇게 좀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중에 이게 당간지주예요. 당간지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 안양에 중초사지에 3층 석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가치가 보물급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빼게 된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5호는 우리는 보물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호가 뭐냐? 약간 좀 용어가 이상한데 요게 원각사지 요겁니다. 원각사지. 원각사지에 있는 대원각사 비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각사라고 하는 이 절이 세조 때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비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해가지고 5호까지에 대한 보물과 그 다음에 국보에 대한 내용 1호부터 5호까지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은 훨씬 더 이제 문제 풀고 하실 때 좀 좋을 것 같고, 국보 보물 중에서 국보를 좀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보를 좀 보시면은 나중에 보물하고 구분하는 게 좀 보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 제일 뒤에 보면은 이제 국보에 대한 내용이 쫙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자, 국보의 명칭과 지정 번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1번에 서울의 원각사지 십평석탑. 원각사지 십평석탑은 국보 2호네요. 그죠?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불국사 다보탑하고 석가탑이 있는데 석가탑이 바로 21호고요. 다보탑은 20호입니다. 그렇죠? 20호.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아, 이런 거 장난친다. 그죠? 그러니까 석가탑, 다보탑이 있으면 다보탑이 20호,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을 좀 해드릴게. 석가탑이 21호가 되겠습니다. 같이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 바로 국보 11호. 그 다음에
법조 쌍사해석 등이 국보 요까지 정리를 좀 했는데 틀린 거는 2번. 다음에 이런 거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44번 문제는 문화재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도는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묘탑이다. 부도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유행할 때가 통일신라 하대 때 요때 많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요거를 승탑이라고 불러요. 승려의 사리를 보호하는 묘탑이다. 이게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석조라고 해서요. 요거는 물을 이렇게 좀 받치는, 물을 받는 그런 돌이라고,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돌이라, 무슨 련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석조는 주로 사찰에서 돌을 넓게 파서 물을 받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다른 마을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돌로 만든 구조물. 이건 석등이 아니고요. 석등은 불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물 앞에 있는 게 석등인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마을 앞에 뭔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것이 이제 마을이 시작된다. 말이 끝나는 부분이다. 이런 걸 표현하는 장승. 그 다음에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방 같은 것들. 그죠? 그렇게 해서 애군도 막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단간지주라고 하는 거는 사찰 입구에 단간, 깃발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기둥. 요게 바로 단간지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45번 문제는요. 기역의 관악으로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요런 말이 좀 나왔어요. 관악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에서 뭔가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서원이 아니죠. 요건 분명히 향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조현재 학문 연구와 성리학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지방의 사설 교육기관이니까 요거는 서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당이라기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에 서당은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서원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향교와 서원이니까 정답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6번 문제는 유형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유형 문화재는 건조물과 전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준하는 고고자료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형문화재 중에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자, 그럼 3번에 국보는 시, 도, 유형문화재 중에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대상으로 한다. 시도 유형문화재가 아니죠. 그죠?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 중에서 국보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요거 틀렸다. 그죠? 자, 4번. 국보 1호부터 3호까지 모두 서울에 소재한다. 이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요거 흥인지문이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에는 2호는 보신각 종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는 원각사지. 요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세요. 원각사 안에 또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요건 어디 있냐면 탁골공원에 있어요. 탁골공원. 할아버지 할머니 썸 타는 곳 있죠. 원래 거기가 원각사라는 절인데 연산군이 여기를 놀이터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여기가 이런 것만 지금 남아있다. 탁골공원 안에. 그죠.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으로 넘어갑니다. 47번에 국보 223호로 지정이 좀 되어 있으면서 조례를 받는 곳이다. 그럼 아주 큰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게 하고 연례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요게 조례를 받고 막 이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에 경복궁의 정문이면서 남문에 해당한다. 자, 경복궁이 있다라고 칩시다. 경복궁. 그러면은 경복궁의 제일 남문은 광화문이죠. 제일 북문은 신무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은 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봄. 동쪽이니까 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추문.
해가 진다, 가을이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화문이 남문이고 신문이 북문이고 동문이 건춘문, 서문이 영추문 요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문이라고 했으니까 남문에 해당되니까 이건 광화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건춘문은 동문이고 그 다음에 신문은 북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근정전이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사정전은 근정전 뒤에 이제 왕이 좀 신하들과 격려를 하거나 좀 편하게 업무 보고 이런 곳이 바로 사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전이 붙인 이름인데 역시 사정전은 생각하면서 일해라 이런 뜻으로 좀 붙여놓은 그런 이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니고 경회루는 뭔가 경사가 있는 그런 모임 요런 것들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신 모임 올 때 막 하는 큰 행사할 때 하는 곳이 역시 경회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답은 요거는 4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정전, 광화문 이런 용어들을 이제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으로 갑니다. 건축 양식과 건축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좀 물어봤는데 자, 1번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3번, 4번 보니까 다포 양식 이런 말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숭례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상당히 좀 화려하게 원래 좀 만들어졌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포식이었던 거예요. 다포식. 그 다음에 이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그래서 우리가 좀 외울 때 봉부수, 최대한 느끼하게 봉부수, 극무대 이렇게 좀 외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바로 주심포 양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 위에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기둥 위에만 공포를 치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심포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치장을 한다. 그럼 이런 내용이 바로 다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포식은 주심포 하듯이 하고 거기다가 또 추가를 더하는 거니까 훨씬 더 화려하겠다. 그죠? 이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답은 2번밖에 될 게 없고 이 봉정사 극락전이 지금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 고려 말에 만들어졌던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네요. 자, 다음 49번으로 갑니다. 49번 문제. 자, 성문 보호를 목적으로 성문 밖에 쌓은 성벽인데요. 자, 성이 있으면 위에서 봤었을 때 마치 뭔가 항아리와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그런 명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성이에요. 여기 이제 성이고 여기 이제 이쪽이 성문이라고 치죠. 성문.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막 쳐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성문이 요렇게 막 성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이 이제 성인데 이 들어오는 입구 쪽에 뭔가 이런 식으로 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서 문을 이렇게 한번 열고 들어와서 또 한 번 더 이 문을 깨야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가르쳐서 이제 옹성 요런 표현을 좀 쓰게 되는 거. 옹성.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성문 앞에 또 성벽을 또 쌓아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장안문 같은, 그러니까 이 수원화성의 북문, 그러니까 정문 역할을 했던 장안문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대표적인 그런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옹성, 요게 정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자라고 하는 이름은 해자. 요거는 환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 근처에 또랑을 만드는 또랑을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 환호라고 하는데 이 환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여기 바로 해자가 되겠습니다. 해자. 그래서 이쪽 쳐들어오려고 하면 좀 힘들게 만들고 이런 거 해자라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장이 있고 적대가 있는데 여장은 이 성에 요거 그림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요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기보다 더 높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런 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장.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적대라고 하는 거는 이 성의 끝부분에 보면은 요쪽 공격하거나 아니면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게 바로 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이 옹성해자, 여장, 적대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형태고 시험에 몇 번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바로 이제 5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양양에 있는 낙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낙산사의 홍련암은 1994년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다.
이 홍련암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고 하면 이 낙산사라고 하는 절도 의상이 지었거든요. 의상이 돌 다리 위에 딱 있는데 갑자기 파랑새 한 마리, 파란 새가 한 마리가 어디로 굴로 이렇게 막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바닷가에서 나체로 7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니까 갑자기 바닷물에서, 바다에서 갑자기 연꽃이 하나가 붉은 연꽃이 딱 피게 되면서 보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홍색, 붉은색 이제 연꽃이 나왔다 해서 이름이 홍련암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 문화재 자료에 지정된 거는 84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니은에 2005년 화재로 인해서 그렇죠. 4월 5일 거짓말같이 4월 5일 날 그죠? 요때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복구가 되긴 됐는데 상당히 그때 큰 피해 많이 입었고 자, 그 다음에 신라 문무왕 때 나오는 이 의상대사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다. 요게 676년 삼국 통일되던 그해 만들어지는 건물이 요게 바로 절이 되겠습니다. 낙산사가요. 자, 그럼 리을에 양양 낙산사 건칠 관음보살 좌상. 자, 이게 관음보살을 앉아서 이제 있게 만들어진 그런 상인데 건칠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뭔가 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뼈대를 좀 만들고 난 다음에 오칠하고 막 그렇게 해서 금동을 좀 입히는 그런 걸 건칠이라고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국보냐? 아닙니다. 요거는 보물로 지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은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은 틀린 거, 옳은 거 있으니까 옳은 거 찾아보면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같이 문제풀이 한번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좀 학습 방향이 기존에 있던 좀 너무 쉬운 거 위주로 조금 가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 푸시면서 조금 느끼셔야 될 게 목표가 나는 몇 점이지? 라고 하는 거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정말 꽈락을 면하기 위한 36점만 넘으면 40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인지 아니면은 60점인지 아니면은 내가 80점, 아니면 난 국토에 대한 관심 많고 뭔가 운영에 관심 많아. 그럼 100점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표를 내가 한 50, 60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좀 공부했던 분들은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 바로 이 자원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역대급으로 최고로 많은 꽈락자가 좀 발생이 좀 되었던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그런 거 외울 거 조금 외우게 하고 뭔가 좀 과제도 좀 부여하고 이렇게 좀 가니까 여러분들이 내용들 좀 어려운 것들을 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면은 아까 같은 그런 좀 약간 어려운 문제들도 한번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